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공개 1급 B형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이요. 우리 계산 작업 30점이요. 배점이 30점으로 되어 있고 계산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에 1, 2, 3번밖에 없지만 5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배점이 어떻게 된다? 6점짜리다, 6점짜리다, 6점짜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문제에서 30점이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을 가지고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면 성명이 있대요. 그리고 표 2번을 이용해서 부양공제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표 1번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이 큰 표 얘기하는 거고, 표 2번 옆에 있는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랑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양공제.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성명이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성명이 쭉 들어있죠. 표 1번에 보면 성명이 쭉 들어있는데 이 성명들이 표 2번에 보게 되면 성명이 또 들어있어요. 이곳에 있으면 있다라고 해서 예로 표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아니요로 그렇게 표시하래요. 그러면 있냐 없냐 따져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매치. 자, 매치라고 써주고, 자, 요 B4번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는 어떤 사람 거를 찾든 간에 무조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여기서 어떤 거를 찾든 간에 무조건 여기서만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F4번 땅 하고 눌러서 전부 다 달러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이곳에서 자, 이 이름을 이곳에서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0하고 옵션 써주면 되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있다. 그 얘기죠. 자, 나는 지금 긴가인을 찾을 건데 지금 이 긴가인은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채우기엔들 쭉 한번 해보자고요. 쭉쭉 해서 보니까 여기서 긴가이는 다 똑같으니까 전부 다 2하고 나올 거고 그 밑에서 이제 임윤아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임윤아는 이곳에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오류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주인철은 첫 번째 있대요. 주인철 첫 번째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있다 없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숫자가 표시가 되더라.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오류가 발생하더라. 그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에러 가지고 이제 오류가 발생했냐 안 했냐 그거 이제 따져주면 되죠. 오류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곳에 없다라는 얘기니까 아니요. 없으면 아니요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해주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류가 발생 안 했으면 이제 목록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얘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is error 가지고 한번 묶어보자고요. 자, is error. 자, 이제 에러라고 써주고 지금 매치 함수에 나온 게 오류가 발생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엔터 쳤더니 오류가 발생했어요? 안 했죠? 안 하니까 이제 false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전부 다 이제 2 하고 나왔으니까 오류 발생했어? 아니요 하고 나온 거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오류가 실제 발생했죠?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된다? true 값이 나오더라. 오류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니까 아니요를 출력하면 되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예로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if로 묶어주면 됩니다. if 만약에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값이 true가 나왔다. 참일 때 우리는 아니오를 출력해줘야죠. 오류 발생했어? 물어봤는데 오류가 발생하니까 true 값이 나왔죠. 참일 때 우리는 아니오를 출력하는 거고 거짓일 때, false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false가 나왔다. 그 얘기는 이곳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예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가 true가 나오면 뭐라고 출력해라? 아니오를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뭘 출력해라? 예라고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엔터 눌러주면 되죠. 엔터 눌렀더니 있냐? 부양 공제 있냐? 목록에 있으면 얘 출력하라 그랬죠. 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쭉 잡아 당기게 되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얘가 나올 거고 그 밑에서는 이제 없으니까 아니오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 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임윤아는 이곳에 이 목록에 없으니까 아니오가 출력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1번 문제 풀 때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로 여기에 있는 이름이 이 목록에 있나 없나 찾아본 거예요. 그때 이제 목록에 있으면 이제 숫자가 나올 거고 없으면 이제 우리 아까 오류가 발생한 거 봤죠? 그래서 is error 가지고 오류 발생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true 값이 나올 거고 오류 발생하지 않았으면 false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참이고 얘가 거짓이죠. 참이 나왔다. 참이다. 참이다. 오류 발생했을 때 true 값이 나오니까 아니오가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오류 발생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false가 나왔다. 그 얘기는 오류 발생 안 했다는 얘기니까 이 목록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얘하고 그렇게 출력해 준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1번. 표 1번에 보면 이제 법인명이 있대요. 표 1번에 지금 보니까 우리 법인명하고 여기 써져 있죠. 자, 얘랑 표 3번을 이용해서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사업자 번호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뭘 이용해라? 표 3번을 이용해라. 자, 표 3번 좀 보자고요. 자, 옆에 가서 보니까 이제 각각 법인명마다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법인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원이 여기에 있죠. 여기 있으니까 사업자 번호 이거를 이 칸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if error 그리고 replace 그리고 vlookup 함수를 사용해라. 그럼 반드시 이 세 가지 함수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을 내가 참조해서 사업자 번호 가지고 올 건데 이곳에 보니까 법인명이 전부 다 열 단위로 들어있고 사업자 번호도 열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vlookup을 쓰는 거죠. 그래서 vlookup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vlookup 자 vlookup이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 사랑의원을 찾아라. 사랑의원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 표시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사랑 의원을 이곳에서 찾아라. 찾아서 이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우리는 사업자 번호 가지고 올 거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이 사업자 번호는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2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을 수 있게 우리가 false 하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쳤더니 사랑의원은 지금 사랑의원하고 여기 있고 그때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된대요. 맞게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 좀 쭉 해보자고요. 쭉 해서 보게 되면 상공카드 둘 다 상공카드네요. 상공카드 지금 여기 있죠. 이 사업자 번호 가지고 온 거 맞고 그 밑에도 상공카드 똑같이 가지고 온 거 맞죠. 그 밑에 이제 중앙병원이요. 중앙병원은 사업자 번호가 이거래요. 중앙병원 사업자 번호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에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단법인이라고 있는데 사단법인은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없는 값들은 어떻게 한다? NA라는 오류가 발생하더라. 자, 일단은 오류 발생한 거 빼고 일단은 사업자 번호 가지고 온 거 이거 문제 좀 더 읽어보자고요.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업자 번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사업자 번호는 이제 표 3번을 참조해서 구하래요. 구했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사업자 번호 5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2개 글자 그거를 요런 특수기호로 바꿔서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사업자 번호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중에서 요 중간에 들어있는 4, 5, 요 5번째부터 시작해서 2개의 글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두 글자를 이걸로 이제 치환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replace라는 요 이제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vlookup으로 쓴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replace로 이제 묶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보자고요. 자, replace라고 이렇게 써주고 치환해라. 어떤 거를 지금 이곳에서 구한 그 사업자 번호를 치환해라. 치환하긴 치환하는데 몇 번째 자리부터? 5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2개를 어떤 걸로 바꿔라. 우리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 까만색 동그라미 바꿔라. 그러면은 쌍따옴표 찍어주고
흰색 동그라미 먼저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주면 되죠. 우리가 특수문자 입력할 때 미음하고 한자요. 한자 눌렀더니 동그라미가 지금 9번에 있죠. 흰색 동그라미가 9번 해서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미음하고 한자 버튼 눌러서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 찾아야죠. 자, 여기서 이제 요 기호요. 요 기호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미음에 들어있는 특수기호 다 보여주죠. 그 중에서 까만색 동그라미 여기 있으니까 얘 클릭해 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수문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엔터. 엔터 눌렀더니 요 5번째부터 두 글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기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으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봐도 전부 다 그렇게 변환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단 오류 발생 시 어떻게 해라?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if error하고 얘 쓰면 되죠. 오류 발생했어? 그거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if error.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이 모든 함수, replace하고 vlookup을 if error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자, if error라고 쓰고 지금 이곳에서 작성한 그 식에서 오류가 발생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발생했으면 뭘 출력해라? 빈 공백 출력해라 라고 해서 쌍따옴표 이렇게 2개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치고 나서 이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오류 발생한 그 칸은 지금처럼 이렇게 빈 칸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엔드를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빈 칸으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쓴 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vlookup으로 일단 사업자 번호 먼저 빼온 거고 그 사업자 번호 빼온 거에서 요 두 글자 특수기호를 집어넣기 위해서 replace라는 함수를 전부 다 묶었어요. 묶어서 vlookup으로 빼온 그 글자들 중에서 5번째부터 시작해서 2개를 요 특수문자로 바꿔라. 치환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오류 발생하는 게 있었죠. 사업자 번호 없는 것들은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때 이제 if error 가지고 우리가 묶어준 거죠. 이곳에서 작성한 게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게 해라? 빈 공백이 출력되게 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1번 그럼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하고 소득공제 내용, 금액 이 세 가지를 이용하래요. 자, 여기 보니까 소득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내용이 여기 있죠. 자, 그리고 금액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득공제별로 소득공제 내용별로 금액의 합계를 표 4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 4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금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지금 요 첫 번째 칸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쓴 것들 중에서 일반 사용분의 합계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쓴 것 중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쓴 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전통지장에서 쓴 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합계를 여기다 각각 구하라는 거죠. 전부 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이 칸에서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칸은 신용카드랑 똑같아야 되고요. 일반 사용분이어야 돼요. 그것들의 이제 금액의 합계를 여기다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은 2개죠. 신용카드도 만족해야 되고 일반 사용분도 만족해야 되고 둘 다 만족하는 것들의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if가 있고 sum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하래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써주고 sum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f도 나왔으니까 if도 같이 써줘야죠. 그래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니까 첫 번째 조건 쓸 거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소득공제 이곳에 있죠. 자, 이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득공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범위 잡은 이 영역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이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하게끔 F4번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쓸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소득 내용에 보게 되면 간소화 자료다, 대중교통이다, 뭐 일반 사용분이다 하고 쭉쭉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일반 사용분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면 되죠. 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 들어있는 데이터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일반 사용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두 개 조건 다 썼습니다. 다 썼으면 그 뒤에서 이제 컴마 찍어줘야죠. 왜? 우리는 if 함수를 같이 썼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의 합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금액의 합계 구하는 거죠. 해서 그 뒤에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금액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들어있는 거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이 금액도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우리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 sum 가로 닫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수식 다 작성했으니까 결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부터 하자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되죠. 배열 수식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 채우기 핸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쭉 채우기 핸들 하면 값이 다 이상하게 나오죠. 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이곳에서 사용한 거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칸에 계산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달러를 다 붙여줬어요. 근데 얘네들은 달러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 아직 안 붙였잖아요. 얘네도 좀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러면 여기 M14부터 보자고요. M14번이 지금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내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 칸에 계산하든 이 칸에 계산하든 이 칸에 계산하든 전부 다 신용카드 거예요.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원래 열 번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열 번호는 안 바뀌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밑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신용카드 구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칸에서는 직불카드 거 구해야죠. 세 번째 칸에서는 현금 영수증 거 구해야죠. 그래서 밑으로 잡아당겼을 때 행 번호는 변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해서 M14번 쓴 거에서 우리가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F4번 눌러서 바꿔줘야죠. 14번 이건 행번호잖아요. 행번호는 계속해서 바뀌어야죠. 밑으로 잡아당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N13이요. N13이라는 이 주소는 일반 사용분이에요. 내가 이 칸에 계산하든 이 칸에 계산하든 이 칸에 계산하든 전부 다 일반 사용번 거 구하는 거죠. 밑으로 우리가 잡아당겼을 때 행 번호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내가 옆에 칸에 계산할 때는 대중교통 거를 구해야죠. 그 옆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전통시장 거 구해야 돼요. 그때 이제 열 번호는 변해야죠. 해서 N13번 여기에서는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겨 보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금액이 전부 다 맞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합계는 어떻게 표시해라? 1000원 단위로 그렇게 표시하래요. 예를 들어서 0이면 0으로 표시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132만 142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만 표시되게 이 뒤에 세 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1000원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식 지정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얘죠. 0일 때 0으로 표시해라 그거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는 함수로 그걸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이게 전부 다 합계 구한 거잖아요. 얘네들을 통째로 텍스트라는 함수로 다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라고 쓰고 썸에서 구해놓은 그 결과값의 형식을 지정하겠다. 그 형식은 뭐다? 우리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샵 컴마 샵샵 제로 써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00원 단위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맨 뒤에다가 이제 컴마만 하나 더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쌍따옴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1000원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체육계를 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0일 때도 실제 0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표 4번 요 식에서는 제가 식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요 식 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썸하고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합계를 구할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곳에 들어있는 거에 우리 합계, 썸,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온 거고 그 금액 나온 것들 요만큼이 이제 금액이 나온 거죠. 금액 나온 거에 텍스트 내가 형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때 형식은 샵, 샵샵 제로 샵, 샵샵 제로 여기까지만 쓰면 이제 천 단위마다 컴마 붙여라 그건데 맨 뒤에다가 이제 쉼표를 하나 더 찍어줬죠. 그래서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샵, 샵샵 제로 맨 마지막에다가 제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그 관계별 최대 금액이랑 최소 금액의 그 차이가 얼마인지 그 차이를 표 5번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표 5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관계 보니까 본인이 있고 부가 있고 모가 있고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비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뭐 일반 의료비인지 신용카드인지 뭔지 이렇게 쭉쭉 써져 있어요. 이 값들 중에서 일반 의료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 보게 되면 모가 있고 처가 있고 부가 있고 자가 있고 본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의 이제 최대 금액, 최소 금액의 차이값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if하고 라지하고 스몰 이 세 개의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래요. 자, 일단은 최대 금액을 구할 때는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금액을 구할 때는 우리가 스몰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지에서 스몰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최대값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일단은 일반 의료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인 거 찾아서 여기다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죠. 일반 의료비 만족해야 되고 본인인 거, 관계가 이제 본인인 거, 그것들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건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라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if도 같이 쓰라 그랬으니까 if도 같이 열어줄게요.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우리 관계부터 잡아주자고요. 자, 이 관계. 자, 관계가 들어있는 곳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이곳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본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본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이 소득공제 가지고 할 거니까 소득공제가 들어있는 곳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이곳은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 이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일반 의료비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 두 개 다 썼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은 컴마 찍어주고 어떤 거에 최대값 구해라? 금액의 최대값. 금액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그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있는 거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이 금액이 들어있는 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서 이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제일 큰 거 찾아라. 첫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라지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제일 큰 게 103,4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서 이제 빼주면 되는데 최소값 쓸 때는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랑 if랑 같이 써주면 되겠죠. 최대 금액을 구하든 최소 금액을 구하든 이 조건은 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금액에서 가장 큰 거 찾아라 가장 작은 거 찾아라 그것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라지라고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 1이라고 쓰게 되면 가장 큰 값을 찾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라지 대신에 스몰이라고 쓰고 1이라고 쓰게 되면 최소 금액을 구해라 그거잖아요. 해서 요 식을 그대로 복사해 주면 돼요. 요 식을 그대로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놓고 이 라지에서 빼라. 빼긴 빼는데 뭘 빼라?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제 라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라지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스몰로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긴 식을 우리가 두 번 쓸 필요가 없더라. 자, 여기서는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가장 큰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거요.
어차피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조건 두 가지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금액에서 제일 큰 거 찾아라. 금액에서 제일 작은 값 찾아라. 그것도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굳이 두 번 우리가 작성할 필요 없어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44,000원 차이 난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할 때, 자, 요 M21번이요. M21번 그럼 본인이죠. 자,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본인 거 구해야 되고요. 그 밑에 거 계산할 때는 부 거 구해야죠. 그 밑에 거 계산할 때는 이제 모 거 구해야 되고, 그 밑에 거 계산할 때는 우리가 자 거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당길 때마다 행 번호는 바뀌게 해야 되고, 열 번호는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밑으로만 당기지 오른쪽으로 당기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달러를 안 붙였다고 해서 뭐 틀린 걸로 채점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N20번이요. N20번은 지금 어디에요? 요 일반 의료비가 들어있는 이곳이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일반 의료비 거,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일반 의료비,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일반 의료비,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일반 의료비. 얘는 이제 행번호가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열 번호도 이것도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전체에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러 붙이는 것도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달러 붙이고 다 붙였으니까 밑으로 쭉쭉 잡아당기면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식 좀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게 식이 너무 기니까 여기서 스몰에서 좀 자를게요. 스몰에 잘라서 자, 그 밑에 칸에다가 표시 좀 할게요. 자, 요거 한 줄로 쭉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몰, 라지에서 빼라, 뭐를 스몰을 빼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때 이제 if에서 쓴 거, 그리고 금액 범위 들어간 거, 이만큼은 다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1도 똑같죠. 왜? 제일 큰 값 찾을 거니까, 제일 작은 값 찾을 거니까 다 똑같아요. 함수명만 바뀐 거예요. 함수명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사용자 정의함수 fn 의료비 보조라는 거를 작성하래요. 작성해서 표 1번에 의료비 보조를 표시하시오. 의료비 보조하고 여기 빈칸이 있죠. 이것을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fn 의료비 보조라는 거는 관계하고 소득공제, 금액 이 세 가지 필드명을 이제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줘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입력받겠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관계가 본인이거나 자 또는 처이면 금액의 80%를 그렇지 아니면 금액의 50%를 계산해서 의료비 보조에다가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0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래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if하고 else문 얘를 이제 사용해서 요거를 이제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할 때 단축키 Alt하고 F11번 눌러주면 되죠. Alt F11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고 모듈 찾아가면 되겠죠. 모듈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퍼블릭 펑션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써보자고요. 그래서 퍼블릭 펑션 fn 의료비 보조 가로 열고요. 관계 컴마 소득 공제 컴마 그 다음에 금액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 치게 되면 엔드 펑션하고 자동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if하고 else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쓰고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if로 시작하면 되겠죠. if로 시작해서 맨 처음에 보니까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그러고 났어요. 그럼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냐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가 뭐랑 똑같냐? 일반 의료비랑 똑같냐? 그거 이제 비교해주면 돼요.
만약에 일반 의료비랑 똑같으면 이제 관계가 본인이냐 자냐 처냐 이제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거 물어봐서 금액의 80% 그거를 이제 출력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금액에다가 이제 50%를 계산해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근데 만약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야? 그거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일반 의료비면 이제 관계를 따져봐야죠. 근데 만약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래요. 아니면 0으로 그냥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 먼저 할게요.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야? 물어봤죠. 물어봤을 때 참일 때 이제 이곳에다가 뭔가를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거짓이라면 else라고 써주고 fn 의료비 보조는 0이다. 그렇게 이제 써줘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 첫 번째 if는 닫아주면 됩니다. and if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야? 일반 의료비면 여기 있는 거 실행해.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 의료비 보조는 0이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의료비일 때랑 아닐 때랑 이제 그거 이제 여기다 써준 거예요. 만약에 일반 의료비가 맞다 그랬을 때는 이제 관계를 따서 줘야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또 if문을 써서 우리 관계 이제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써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if 써주고요. 자, 이번에는 관계 따져야죠. 관계가 만약에 본인이랑 똑같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죠. 본인이거나 자 또는 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랑 똑같아? 자랑 똑같아? 처랑 똑같아? 그거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인 하나 물어본 거고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중간중간에 이제 오화를 써서 조건을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자랑 똑같냐? 또 오화 써서 관계가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처랑 똑같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fn 의료비 보조는 어떻게 계산해라? 금액의 80%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금액 곱하기 0.8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fn 의료비 보조는 어떻게 계산해라? 금액의 50%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금액 곱하기 0.5로 계산한 그 값을 되돌려줘라. 그렇게 해서 안에다가 쓴 이 if문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and if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if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이 큰 if로 봤을 때 이만큼. 얘가 이제 두 번째 if, 작은 if요. 그래서 이 작은 if로는 언제 와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을 때만 이 안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래.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요 else로 찾아와서 의료비 보조는 0원이야. 그렇게 이제 표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면 관계가 본인이야? 자야? 처야?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금액 곱하기 0.8 해. 그렇지 않으면 요 else로 와서 금액 곱하기 0.5 한 그 값을 의료비 보조로 이제 되돌려주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작성했으면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엑셀로 되돌아갈 때 얘 눌러주고요. 요 엑셀 아이콘이요. 엑셀 아이콘 클릭해주고 의료비 보조 여기다가 이제 우리 사용자 정의하면서 불러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요 fx 요거 이제 선택해놓고 fx 찍어주면 되죠. fx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 정의 범주에서 이제 사용자 정의 찍어주고 의료비 보조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상에서 관계하고 소득공제 금액 이거를 인수로 입력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 소득공제 금액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람 거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관계 소득공제 금액 찍어주면 되죠. 관계는 뭐?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일반 의료비다. 금액은 지금 여기 있다. 찍어주면 되죠. 세 가지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의료비 보조가 이만큼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채우기 핸들 쭉 한번 해보자고요. 쭉 채우기 핸들 하고 놔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0원이 나왔어요. 왜요? 왜 0원 나왔어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니까 의료비 보조가 0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봤는데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커만 1급 합격하려면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자, 꼭 반복 연습하시고 교재가 됐든 뭐가 됐든 안 보고 그냥 문제만 보고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 꼭 하고 지나가세요.